안녕하세요. 몽땅입니다. 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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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4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한 12시간, 13시간 있으면 2024년을 맞이하게 될 거고, 저는 한 22시간 정도 있으면 2024년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새해에 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저는 좀 2024년에는 조금 더 나은 유튜브 영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을 내고 좀 계획을 세워서 편집 기술을 좀 간단한 것부터 좀 배워서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좀 보러 오시기를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좀 더 규칙적으로 영상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제가 이룰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바람이고, 왜냐면 이게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저도 좀 더 이렇게 규칙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올려보려고 처음에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네, 어쩔 때는 막 한 주가 너무 바빠가지고 찍을 시간이 없고, 이게 뭐 제가 올리는 영상이 막 10분, 20분, 25분 뭐 이렇게 되고, 초창기에는 제가 막 30분 넘는 영상도 찍기는 했었는데, 그런 날은 정말 어떻게 그냥 막 수다를 떨다가 보니까 그렇게 길어진 거고, 말이 막 술술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인데, 대부분은 제가 막 말이 꼬여가지고 막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말도 막 실수하게 되고, 문장이 막 이상해서 말을 딱 뱉어놓고 나서 이거 뭐 무슨 말이지? 하는 딱 그 느낌이 있으면 또 바로 끄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영상을 뭐 15분? 20분이 채 안 되는 영상을 막 2시간, 3시간씩 찍고 있거든요. 사실은 좀 제가 가만히 다 찍고 이제 누워서 자려고 누우면, 사실 제가 한 2시간 반, 3시간을 혼자서 같은 내용을 막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살짝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동생이 이제 편집 기술을 빨리 배워라, 너무 시간 낭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게 편집 기술을 배우려면 또 시간을 내야 되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이 영상 편집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라,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딱 드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막 시작을 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 모르는 프로그램을 또 열어가지고 막, 또 유튜브 다른 분들이 어떻게 튜토리얼 같은 거 올려놓은 거를 또 쳐다보면서 막 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머리가 막 복잡해지면서, 그래서 사실은 좀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동생은 이제 영상 편집을 간단한 거라도 좀 배우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냐 그러는데, 또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영상 편집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저처럼 아마 유튜브를 좀 시작을 저처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저랑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준비 없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겠죠? 대부분 제가 보는 영상들은 뭐 아예 초짜분들은 잘 못 봤고,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제 영상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연히 들어오신 건데, 저도 저처럼 아예 초짜분은 아직 못 봤거든요. 저처럼 막
그 뷰어 수가 막 5명이 채 안 되는 비디오 영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아직 못 봐가지고, 그리고 대부분들은 막 편집 기술을 기본적인 거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살짝 그렇긴 한데, 하여튼 2024년에는 제가 어떻게든 간단한 거라도 좀 배워서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번 시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그렇다고 그거를 영상 편집 기술이 없다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게 올해 저한테 제일 큰 의미는 제가 평소에 이 유튜브를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먹은 건 몇 년 됐거든요. 나도 해보고 싶다. 그냥 라디오를 듣는 마음으로, 저는 사실 유튜브를 보는 영상들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사실 백색 소음이 살짝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 고요한 상태를 잘 못 참고, 그리고 그 약간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수다 떠는 것처럼 들어가 있는 걸 제 일상생활에 그렇게 있어야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혼자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뭐 재밌는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옆에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저의 이런 그냥 사소하게 수다 떠는 그런 유튜브 영상도 좀 들어주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제가 생각하는 거나 관심 있어 하는 거에 같이 좀 공감하시고 그랬으면 더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사실은 시작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사실 좀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살짝 후회되는 게 뭐냐면 20대 초반까지는 일기도 쓰고 뭔가 제 삶의 기록을 많이 남기려고 했어요. 이제 그게 초등학교 때 약간 일기를 쓰라고 강요를 하잖아요. 숙제로. 근데 그게 중학교로 올라가면 더 이상 일기 검사를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 아마 지금은 아마 초등학교나 뭐 모르겠어요. 지금 초등학교 때 일기 검사를 하나? 근데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6학년 때까지 일기를 선생님이 반드시 쓰라고 그렇게 해서 숙제 검사를 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일기장이 굉장히 많은데 진심으로 썼어요. 그거를 선생님이 보고 안 보고 상관없이.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돼서 중학교를 가서도 계속 일기를 쓰고, 고등학교 때도 계속 일기를 꾸준히 썼고, 대학을 가서도 막 풀로 일기를 막 이렇게 몇 장씩 쓰진 않았어도 항상 다이어리에 그거를 하루에 그 기분이나 뭐 이런 뭐 그날의 뭐 만남이나 계획이나 이런 거를 늘상 쓰고 기록하고 그랬었는데, 좀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얘기를 다 하고 이걸 하기에는 네, 오늘은 제가 좀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일기를 쓰려고 지금 장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캐논 미니 프린터로 지금 이렇게 미리 꾸며가지고 프린트를 지금 해놨어요. 예, 해피 뉴 이어 하고 2024년. 네, 요거는 제 거실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네, 좀 사이즈가 좀 크죠? 저희 집 트리가 제가 손을 쭉 뻗어도 꼭대기에 저 별을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지만 별을 올릴 수가 있어요. 네, 좀 저는 큰 트리를 원해서 작은 사이즈보다는, 사실은 이것도 제 어릴 때 로망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제 이제 나이대가 거의 탄로가 나는데, 이제
어릴 때 주로 주말이면 주말의 명화나 이런 크리스마스 때 특히 그런 시간에 밤늦게 주말의 명화 이런 데서 크리스마스 영화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근데 그 어릴 때 아주 그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그때 그 크리스마스 영화에 헐리우드 영화죠. 그런 거에 보면 뭐 아주 큰 트리를 집에 꾸며놓고 벽난로가 있고 막 선물이 가득한 트리 밑에 선물들이 가득한데 아이들이 아침에 25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선물을 막 뜯고 그러는 장면들이 나오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런 트리를 집에 갖고 싶다. 그게 항상 마음에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어릴 때는 사실 트리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네. 그게 너무 근데 그게 바람이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다, 너무 비참하다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트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그냥 TV에 헐리우드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에 내가 갖고 싶었던 거지 현실에 내 친구 집에 뭐 트리가 있는데 나는 없고 뭐 누구 집에 있는데 나는 없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모두가 없었고 모두가 이런 트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크리스마스 때라고 해서 막 뭐 TV에서나 이런 데서만 그냥 영상으로만 이렇게 그냥 캐롤이 나오고 이제 헐리우드 영화가 이제 주말 명화나 이런 데서 틀어줄 때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에 그게 있는 거지 일상생활이 뭐 모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냥 나도 저런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만 있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뭐 내 삶이 뭐 나는 왜 우리 집엔 저게 없지 막 이런 게 없었는데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 모두가 가난했기 때문에. 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추리를 좀 살 때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서 살 때 제가 조금 큰 거 내가 원래 평소에 갖고 싶었던 그 어릴 때 꿈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큰 추리를 샀어요. 근데 제일 큰 건 아니고 그 다음 사이즈로 좀 큰 거. 그래가지고 이런 이게 이제 다 써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네, 살짝 걷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요래서 요거를 이렇게 네, 워크 그 페이퍼를 좀 깔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준비 자세가 안 됐네요. 이게 있기는 했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준비를 제대로 좀 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렇게 지우면 이런 거는 말라가지고 괜찮을 거예요. 네. 좀 얼룩덜룩해서 꼴배기는 싫은데 다른 스티커를 좀 붙여가지고 가려볼게요. 그래서 저희 집 트리가 좀 크고 제가 좀 트리에 진심이어가지고 이 사진에는 제가 프린트를 한 사진에는 정확하게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저희 집 트리 장식은 이제 보시면 이제 빨간 리본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제 빨간 리본이랑 그리고 제가 장식을 좀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은색 그 페인트 가지고 이제 나무로 나중에 한번 장식 그거 한 거를 좀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하여튼 좀 크리스탈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좀
띠이 있는 트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크리스탈을 좀 사가지고 좀 유니크한 거 그런 걸 사서 좀 달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한국에 웬만하면 뭐 크던 작던 크리스마스 트리 하시고 그런 분들 많으시니까 네. 근데 저는 자랄 때 진짜 그런 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 좀 크고 좀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게 나도 참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릴 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바라던 거 보면서 나 갖고 싶다 했던 걸 거의 다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젊을 때 조금 더 피부 관리 좀 하고 좀 나를 더 돌봐서 좀 더 나이 먹으면서 좀 더 예쁜 아줌마, 네, 예쁜 아줌마로 늙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제가 지금 그래서 늦게나마 피부 관리를 열심히 지금 하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제 목표는 예쁜 할머니가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서 괜찮죠? 네. 네, 좀 지저분해졌는데 그리고 아주 마르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묻은 거는 이게 풀이 아니고 제 손에 지금 로션 바르고 막 이랬었던 게 지금 손에서 나오는 그 로션 그 유분 있잖아요. 그게 지금 묻은 거라서 좀 지저분한 거고 요거는 이제 풀이 붙었는데 요거 이제 그 프린트한 카메라 그 페이퍼 아니 프린터기에 이제 요거 뒷장을 떼면 이게 스티커처럼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손이 이런 거를 잘 못해요. 손으로 하는 걸 다 좋아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찾았어요. 네. 하여간 사람이 모든 걸 다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 네, 주어진 거에 이제 만족하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잘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 네, 그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면 좀 그런 거에 더 자기 자신 못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게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잘하는 거 그리고 또 못해도 그냥 좀 만족하게 되는 거, 좀 실수도 괜찮다고 스스로 좀 위로하게 되는 힘이 길러져요. 네. 젊을 때는 막 실수하고 조금만 실수하면 막 자책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속상해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나이 들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 스스로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못하는 게 있는데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릴 때는 그렇게 못하는 거에 집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어리석은 방법인데 어리석었어요 진짜.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를, 그리고 이제 나도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남이 잘하는 거 내가 못하고 남이 잘하는 거에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속상해하고 그런 게 참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진짜 어리석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는 저보다 좀 젊으신 분들, 혹시 내 자신의 좀 부족한 면에 너무 집중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지 마세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이제 모든 사람이, 제가 보면 정말 모든 사람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다르고 잘하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잘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고, 내가 부족한 거는 인정하고 그냥 나 이거 못하지, 난 이거보단 이걸 잘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세요. 네. 그리고 그냥 나는 이걸 못하지 라고 그냥 인정해버리면 되게 쉬운데, 그 인정을 하는 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도 아는 거죠. 만일에 그런 시간이 없다면 저도 몰랐겠죠. 네. 그냥 더 꾸미지 말고 저는 심플하게 그냥 요렇게만 할까 봐요. 그리고 좀 여기다 일기를 좀 쓰려고 하는데, 올 한 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를 시작한 거, 제가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올 한 해 좀 이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올해 키워드, 제 인생의 키워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를 시작한 거, 항상 머릿속으로만 해야지,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용기를 못 내고 시작하지 못했다가, 왜냐면 이제 막 장비를 어떤 걸 사서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막 했거든요. 근데 동생이 요즘에 핸드폰 카메라도 좋은데 그냥 핸드폰으로 먼저 시작해봐라. 그래서 사실 지금 저는 핸드폰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영상 퀄러리가 좀 떨어지겠죠? 근데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지금 핸드폰 아이폰이거든요. 아이폰으로 찍고 있는 거고, 마이크도 그냥 아마존에서 조금 가격이 있는 걸로 사기는 했어요. 마이크 퀄러리가 너무 나쁘면 저는 이제 제 얼굴을 공개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좀 소리는 깨끗하게 녹음이 될 수 있는 마이크를 구입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이크는 조금 돈을 들여서 샀고, 그래서 하여튼 유튜브를 그냥 무작정 용감하게 시작을 했다는 거, 그 용기에 제 자신에게 칭찬하고 싶고, 다만 이제 2024년에는 제가 바라는 계획, 목표는 좀 2023년에 이거는 키워드라고 할게요. 2024년에는 소망이나 계획이 편집 기술을 배워보는 거예요.
편집 기술을 좀 배워서 좀 더 나은 유튜브 영상 올리기. 그러면 조금 더 보시는 분들도 좀 더 좋겠죠? 편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저도 유튜브를 보면 편집이 좀 돼 있고 밑에 이제 자막도 크게 달려 있으면 저도 보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또 제가 보는 유튜브 영상들은 대부분 좀 팔로워 수들이 엄청 많은 전문가 분들이에요. 막 그냥 보다 보니까, 그냥 알고리즘 찾아서 보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께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ASMR 영상도 자주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 영상도 장난 아니에요. 막 뷰어가 막 200만 명, 막 100만 명 기본이고, 막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진짜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영상도 보면서 되게 좋다. 그래서 사실은 마이크가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하여튼 편집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 한 해 저는 좀 운동을 이제 집에서 뭐 밖에 뭐 전문 트레이너한테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어디 짐을 가서 운동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올해 저는 운동을 그래도 좀 꾸준히 했어요. 꾸준히 해왔고, 특별히 이제 더 많이 했던 거는 걷기를 많이 했어요, 올해. 시간 날 때마다 주말이면 거의 나가서 1시간에서 1시간 좀 넘게 꾸준히 걸었고, 주중에도 일이 조금 일찍 끝나거나 그런 날은 꼭 밖에 나가서 걸었어요. 이제 봄, 여름, 가을까지는 되게 열심히 나갔는데, 지금 한 12월 들어서면서부터 좀 못하고 있긴 하거든요. 날씨가 모르겠어요. 뉴욕이 이렇게까지 습하고 겨울에 흐렸나? 안 그랬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올해 특히 뉴욕이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여름에도 그랬는데 지금 겨울에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지금 뉴욕에 낮에 기온이 대부분 10도까지는 안 올라가도, 어제는 아마 12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너무 봄이었어요, 정말. 어제는 봄이었어요. 너무 더워, 너무 따뜻해서 정말 이게 이상하다, 정말 이상기온이다 라는 거를 그 정도까지 따뜻하진 않은데 너무 이상했고,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지금 12월에 대부분 5도에서 8도를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섭씨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제 5도에서 8도 정도면 굉장히 따뜻한 날씨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비가 너무 자주 와요. 그리고 비가 안 오더라도 거의 날이, 하늘에 구름이 꽉 껴 있어요. 그냥 매일 흐리고 습하고, 비 오거나 습하고 흐리고, 햇빛을 보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게 너무 이상해요. 뉴욕이 이렇지 않은데 그게 조금 제가 느끼는 이상기온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좀 걷는 게 조금 12월 들어서 조금 뜸해졌어요. 근데 1월 1일, 1월 제가 3일까지 쉬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 그 쉬는 날 한두 번은 나가서 걸으려고 마음은 먹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실천을 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날이 또 따뜻해지고 한 3월 정도 되면 또 이제 따뜻해지니까
또 그때부터 열심히 또 걸어야죠. 걷고 운동하고 그래서 좀 자기 관리를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제가 살도 좀 뺐어요. 살도 뺐음. 몸무게는 몰라요. 네, 몸무게는 재지 않습니다. 네, 몸무게는 절대 안 재요. 저는 몸무게 재는 기계도 몸무게 재는 그것도 없고 몸무게 재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고 몸무게는 안 재지만 이제 제가 실감하는 이제 뱃살이 들어갔다, 이제 팔뚝에 살이 좀 빠졌다, 이걸로 제가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굴 살이 좀 빠졌다, 이제 턱이 2개로 이렇게 접혔던 턱이 좀 하나로 좀 줄어 보인다, 뭐 요런 그런 걸로 이제 제가 아는 거고, 하여튼 올해는 좀 살이 좀 빠졌어요. 이제 걷는 걸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이 빠지니까 조금 옷도 제가 좀 많이 샀어요. 올해는 이것저것 좀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저의 올해의 큰 성과 중에 하나죠. 내년에도 그와 연결해서 내년에도 운동을 꾸준히 하자. 그게 목표예요. 운동을 꾸준히 하고 몸무게를 조금 더 좀 더 줄이자. 근데 이제 몸무게는 모르니까 사실 몸무게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뱃살을 빼는 거죠. 뱃살을 빼고 허리살이 줄어야 돼요. 그래서 사이즈를 사실은 사이즈를 줄이는 게 목표인데, 그게 사실은 이게 사이즈를 줄이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다이어트 평생이 뭐 다이어트잖아요. 사실은 뭐 올해 하고 내년에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번 달에 하고 다음 달에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살 빼야 돼 이거는 평생 맨날 달고 사는 그건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그냥 젊을 때 살 빼야 돼 이거는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거고, 나이를 먹으니까 정말 살 빼야 돼가 심각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게 건강하고 직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살을 안 빼고 그냥 지내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게 되고, 당뇨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건강의 문제는 없고, 이제 그건 너무 다행이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전에 건강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운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자. 네, 그건 정말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자. 이건 너무 중요해서 별표가 모자르지만 3개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자. 이거는 평생의 목표입니다. 느낌표도 3개. 네, 제일 중요한 거. 건강하게 오래 살자.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50도, 60도, 70도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해보려면 해볼 수 있는 나이고 이루려면 이룰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한때는 40에 들어서면서 40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내 인생은 그냥 이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그냥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었어요, 순간.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달라질 수 있다. 뭐가 됐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도 있어요. 나도 지금이라도 젊은 친구들만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고 20대만, 10대만, 30대만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고 40대에도 유튜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나중에 이게 10년하고 15년하고 20년을 했을 때 그건 나에게 엄청난 기록이고 그 시간을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 나조차도. 그래서 사실은 해볼 마음이 생긴 거고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건강하기만 하면 뭐든지 이루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건강에 신경 쓰는 이유예요. 그리고 올해는 그랬고 다만 이제 올해 제가 많이 못했던 게 사실은 올해 좀 아쉬운 점은 그림을 많이 못 그렸어요. 진짜 그림을 시작해 놓고 그리지 못한 게 큰 게 하나 있거든요. 캔버스 엄청 큰 게 지금 저 구석에 항상 자리 잡고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그림을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몇 년째 미완성인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 안에 작은 그림들은 이제 한 개 있어요. 이제 그런데 제가 지금 저 한쪽 구석에 세워놓은 저 그림은 지금 몇 년째 페인트 그 컬러만 칠해놓고 저걸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야지 구상만 해놓고 지금 조금 손대고 못하고 있어요. 저거를 내년에는 반드시 그림을 조금 더 그리자. 미완성된 미완성 그림을 반드시 마무리. 네, 그림을 반드시 마무리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좀 그리는 모습을 나중에 유튜브로 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캔버스가 너무 커가지고 막 아주 뭐 벽 사이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평소 그리는 사이즈보다는 지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책상 사이즈보다 좀 커요. 그러니까 크죠. 일반 책상 사이즈보다 커서 그거를 그냥 큰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 캔버스 사이즈는 저도 처음 하는 거였는데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작해놓고 몇 년째 지금 저러고 있거든요. 그게 항상 마음의 짐이긴 한데 완성은 하고 싶어요. 완성해서 완성된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머리에만 있거든요. 그 완성된 그림이. 그 완성된 그림을 눈으로 보고 싶어요. 머리로만 보지 말고. 그래서 눈으로 반드시 제 그림 완성해서 또 그걸 완성된 그림을 제가 꼭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올해에는 그림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네, 제가 시간을 좀 더 들여서 그림을 좀 더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림 그릴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긴 하는데 이게 한번 붓을 놓으면 이게 다시 드는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참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뒤에 묻어나는구나. 묻어놨네요. anyway, 그리고 제가 좀 올해 들어서 짜증이 많이 생겨서 그냥 사소한 거에도 그렇게 짜증이 나고 좀 또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니까 저도 좀 속상하고 그런 날이 있어서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더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또 컨디션 관리를 더 하려고 하는 게 제 스스로가 그걸 아니까 좀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머리가 뭐 이렇게 피곤해서 머리가 아프거나 막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런 모든 게 같이 따라오니까 컨디션 조절이 안 되면 좀 짜증이 생기고 짜증이 나면 이제 좀 더 신경질적으로 작은 일에도 반응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좀 안 좋더라고요. 저 자신한테도 안 좋고 주변 사람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저 올해에는 정말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짜증이 덜 내기. 짜증 덜 내고 좀 더 편안하게 좀 주변 사람들한테 대하기. 그게 이제 저의 새해의 목표입니다. 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긍정적인 긍정적인 내가 되기. 네, 그게 네 노력해야죠 뭐. 노력하다 보면 되겠죠. 네, 근데 제가 좀 그게 고질적인 문제긴 해요. 네, 그래서 짜증을 안 내야 되는데 그렇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짜증을 내면 또 낸 대로 속상하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좀 제가 스스로 좀 더 단단해지고 제가 컨디션 조절도 잘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덜하니까 네, 그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항상 보면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런 마음이 막 먹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상 또 일을 막 하다가 일에 치이고 막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면 또 운동을 소홀하게 하게 되고 운동을 소홀히 하다 보면 다시 이제 피곤이 쌓이면 컨디션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컨디션이 안 좋아지니까 스트레스에 약하게 되고, 스트레스에 약하게 되니까 짜증이 나고,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그런 악순환인데, 하여간 좀 조절을 잘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자신을 위해서 해야죠. 네, 노력해야죠.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올해 2023년에 키워드는 따로 더 뭐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있네요. 있어요. 소비. 올해 정말 제가 좀 소비가 컸거든요. 의외로 소비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제가 좀 자질구레하게 이것저것 많이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좀 보면 좀 사고 싶은 걸 사야 되는 성이기도 하고, 그게 또 저의 행복이기도 해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뭐 펜이라든지 뭐 공책이라든지 막 이런 거 남들이 봤을 때 그 나이에 왜 그런 걸 사냐 이렇게 할 것들을 저는 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좀 자질구레하게 많이 사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좀 그런 자질구레한 물품들을 소비를 좀 많이 했어요, 이번에. 많이 했음. 소비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저축은 줄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새해에는 소비를 좀 줄이고 저축을 늘리자.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소비가 아예 물건을 안 사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사더라도 좀 불필요한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좀 안 사는 거죠. 그리고 정말 꼭 사고 싶고 꼭 사야 되는 거, 그걸 사야 되는데 이제 사야 되는 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제가 사는 물건들이 꼭 사야 돼 이러는 건 아니고, 사고 싶은 물건인데 그 사고 싶은 물건들도 좀 집중 소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집중 소비.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소비에서 중요한 거네요, 지금. 선택과 집중이 정말 어려운데, 하여간 올해 이제 2024년 새해에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는 소비를 하도록 하려고요. 그래서 소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저축을 좀 하는 방향으로. 왜냐면 저희 아빠의 팔순이 한 2년 있으면, 그러니까 3년째 되면 저희 팔순이 돌아오시거든요. 그때는 좀 가족들이 다 같이 여행을 좀 한번 또 크게 갔다 오고 싶어서, 그때는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요즘에 뭐 여행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걸 위해서도 돈을 좀 모아야 될 것 같고, 조카들이 또 졸업을 막 하고 대학생이 되고 막 중학생 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조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좀 크게 좀 뭘 해주고 싶은데, 그런 걸 위해서라도 좀 돈을 좀 모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또 원체 조카들한테 좀 좋은 이모가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좋은 이모가 되려면 좀 지갑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축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축을 좀 하려면
돈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소비가 저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소비는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소비가 없다? 소비가 없는 제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비가 없으면 저는 삶이 의미가 없으니까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돈을 쓰는 게 뭐 많은 사람들이 소비가 행복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소비도 행복이 돼요. 행복이 되는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소비가 그 순간의 행복이다? 꼭 또 그렇진 않아요. 소비를 해서 정말 꼭 가지고 싶은 물건을 가졌을 때 그 물건을 또 제가 잘 쓸 때, 저는 사실 이렇게 만년필도 비싼 만년필 막 1,500불이 넘어가는 이런 만년필을 사서 전 너무 행복해요. 이거 만년필 사놓고 그 순간에만 행복했냐? 아니거든요. 저는 이 만년필을 산 순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이걸 산 걸 후회하냐? 아닙니다. 저는 아주 만족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걸 항상 제 책상 위에 놓고 바라보고 꺼냈을 때 저는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소비가 저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건 아예 안 사고 뭔가 저축만 한다? 그럼 저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비는 중요한데 저축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죠. 더 좋은 소비를 위해서 더 나은 소비? 더 나은 소비가, 네. 하여튼 앞으로 더 큰 소비를 위해서 지금 돈을 모아야 돼요. 네. 가족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저희 아빠의 팔순을 좀 크게 축하해주고 싶고 또 조카들의 졸업과 새로운 또 인생의 시작을 위해서 또 돈을 좀 모아야죠. 모아서 네, 해야 돼서 하여튼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 네. 그리고 올해 제가 또 키워드가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올해에는. 하여간 새해에는 건강 챙기고 네, 요 몇 가지 요게 저한테는 계획이자 조금 더 잘 해야 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딱히 뭐 올해 더 후회되거나 저는 후회는 사실 잘 안 하거든요. 후회해봤자 의미가 없고 이미 제가 한 행동이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랬었으면 뭐 저랬었으면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고 그냥 지나온 일은 그냥 지나간 것대로 흘려보내는 게 맞고 웬만하면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고 앞에 다가올 일에 좀 더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후회는 별로 하는 게 없지만 하여간 이제 앞으로 더 나은 계획을 세우려면 또 이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돌아봤을 때는 한 요 정도로 정리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크게 뭐 네. 하여간 감사하게도 삶이 크게 요동치지 않고 지나오고 있어서 제 인생에서 크게 요동쳤던 시기는 사실 20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10대도 힘들었는데 인생의 그래프? 그냥 봤을 때 내 인생의 그래프를 만일에 그린다고 치면 10대
20대, 30대, 40대. 10대는 좋은 때도 있었고 안 좋은 때도 있었는데, 사실은 10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목표가 없어졌던 거였어요. 하고 싶은 게 없고 목표가 없고, 그래서 암울했던 것 같아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왜냐면 그게 대학을 간다는 게 모든 사람이 목표를 갖고 대학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사실 저는 그 대학을 가서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마나 주변 사람, 엄마, 아빠, 이렇게 주변의 어른들이 바라는 모습이지 저 자신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이게 왜 대학을 가서 꼭 필요한가, 내가 왜 대학을 꼭 가야 되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막 다 대학으로 가야 된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막 그냥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좀 답답하고 힘들고, 그냥 목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그래프가 이렇게 좋았다가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낮게, 그냥 우울하게 좀 흘러갔던 것 같아요. 좀 더 예쁘고, 지금 보면 10대에 그렇게 좀 더 아예 그냥 이렇게 방황하고 목표가 없이 지나갈 바에는 조금 더 뭔가 의미 있게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지나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걸 그냥 막 시간을 흘려보낸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좀 후회스러워요. 근데 뭐 하여튼 그래서 10대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20대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갖고, 그때가 너무 힘들었죠. 마음으로, 심적으로 좋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그냥 막 일의 노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잘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냥 일의 노예로 살았던 것 같아요. 몸도 안 돌보고 내 마음도 안 돌보고.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직장 생활을 그렇게 좀 오래 하고 나서 20대를 거의 이제 막 힘들게 보내면서, 다시 뭔가 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뭔가 나를 위해서, 이제 정말 뭐 나를 위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목표가 생겨서 미국에 오게 됐어요. 늦은 나이에. 그래서 30대 사실은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게 40대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그때는 사실 저는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대학도 다시 들어갔고 석사도 했고 박사도 들어갔고 공부를 했는데 잘했어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말 막 후회 없이 해보고 싶은 마음, 또 늦깎이 학생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제 힘들었어요. 영어도 다시 해야 됐고, 또 나이를 먹고 시작을 하니까 하여튼 뭐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30대는 사실은 이게 그래프가 하나로 선을 그을 수가 없는 게, 이게 경제적으로는 사실 바닥이에요. 이거는 정말 경제적인 30대, 40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닥인데, 만일에 이거를 그냥
내 만족도와 행복, 그 성취도 뭐 이런 저의 심리적인 그런 상태라고 친다면 저는 30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꿈이 있었고 잘하고 싶었고 근데 또 열심히 하니까 성과를 냈거든요. 학점도 너무 잘 나왔고 교수님들하고도 관계가 좋았고 성취적인 면에서 저는 30대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계속 원하는 대로 갔어요. 네, 30대 계속 공부나 뭐 제가 하고 싶은 쪽으로 네, 뭐 학점도 좋았고 학교도 계속 네, 학위도 다 이루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40대에 갑자기 이제 서서히 저의 인생에서 한 번에 고비가 크게 오는데 그게 이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우울증이 찾아오면서 건강도 많이 상하게 되고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면서 제 삶이 좀 되게 크게 한번 흔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한 몇 년 되게 힘들었다가 다시 사실은 이거는 사실 이제 경제적인 건 뭐 계속 안 좋고 우울증으로 치자면 이건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야 돼요. 완전 제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닥으로 쳤다가 계속 네 40대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시 서서히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 인생의 최고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 우울증과 이 건강도 그렇고 다 안 좋은 심적으로 이 심적, 육체적 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모든 걸 겪으면서 정말 제 인생의 바닥을 쳤습니다. 네. 최악. 근데 그게 지금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꼭 나쁜 건 아니었어요. 지나오고 나니까 말할 수 있는 건데 지나올 때는 정말 지옥이었죠.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괴로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불면증도 겪었고 당연히 우울증 하면 불면증이죠. 불면증도 겪었고 불면증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면 불면증도 겪었고 신체적으로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모든 게 한 번에 왔기 때문에 인생의 지옥을 맛봤죠. 몇 년.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다시 올라섰는데 이게 서서히 올라간 거예요. 이 그래프가 뭐 한 번에 확 올라간 게 아니고 근데 그 올라가는 시간이 사실은 지나온 그 괴로운 우울증의 시간에 비하면 확 올라온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 몇 개월 사이에 완전히 무슨 어떤 느낌이냐면 왜 돌을 통하는 느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저의 발목에 약간 이렇게 큰 무거운 돌이 이 밧줄에 저를 끌고 큰 돌이 제 인생에 제 마음에 저를 계속 이렇게 끌고 저를 밑으로 당겨요. 못 올라가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몸이 너무 무겁고 마음도 너무 무겁고 막 가라앉는 깜깜한 지옥을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하던 게 어느 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 서서히 올라가는데 그게 한 몇 개월 사이에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바뀌게 돼요. 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는 마음이 막 매일매일 솟구치면서, 옛날에는 막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좋은 말, 명언, 뭐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말들이 다 듣기 싫었어요. 저런 말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이 뭘 안다고 막 이러면서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슴에 와닿고 그러면서 변해야겠다.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라올 수 있었고 지금은 저는 사실 제 인생에서 최고점에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그래서 계속 올라갈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게 그 올라가는 게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을 거고 또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조금씩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날이 계속 되기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인생의 지옥을 맛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날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고 경제적으로 마찬가지 이제 최고점을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하루하루 만족하고 그리고 더 나아질 거라고 믿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해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네,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만일에 그렇지 않고 지금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최근에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잖아요. 연말에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배우 이성균 씨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셨는데 지금 저 그 마음을 정말 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그분을 뭐 질타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그 마음이 너무 힘들면 순간의 선택으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도 그런 지옥에 계셨고 그게 그 지옥에서 못 빠져나올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만일에 지금 이 연말에 마음이 많이 괴롭고 그런 지옥에 있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좀 더 나은 내일이 있고 바뀔 수 있고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밝은, 조금 더 나은 2024년 보내시길 바라고 저도 새해에 또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영상 올려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말을 막 이 말 저 말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근데 하여튼 저는 오늘은 좀 그래도 이것저것 좀 정리도 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네요. 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시 한번 네. 끝까지 만일에 이 긴 영상을 정말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